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9일, 4월의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월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216.43, 전일 대비 1.7% 상승했고요. 코스닥도 동반 상승했네요. 전일 대비 1.3% 상승한 750.60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제 부자아빠님 목요일날 출연하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금요일 한 방만 조금 더 맞으면은 다 맞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뭐 거짓말처럼 오늘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도, 외인의 수급도 굉장히 강하고요. 전반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가 다시 2200선을 탈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상황들,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떤 요번 주, 그다음에 다음 주 초로 넘어가면서 월초가 되는데요. 어떤 것들을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지, 성투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시장이 진짜 거짓말처럼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네. 외국인들이 수급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뭐 나간 건 그렇죠. 아니다. 네. 조금 줄이고는 있는데 나간 건 아니니까 계속 지켜보자라 했는데, 오늘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네네. 오늘은 외국인들 매수보다도 이제 기관들 매수가 좀 더 많이 들어왔고, 네네. 일단 뭐 흐름들은 뭐 반등에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들은 뭐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다시 올라올 거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은 네네네. 이제 매도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빠진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뭐 사는 사람이 계속 많은데 음. 주가가 뭐 가격이 계속 하락한다.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네. 매수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하락이 됐다라면 오히려 더 싼 가격에 살려고 하는 무언가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거를 이제 금융투자에서 받아가네요. 그러네요. 네, 오늘 금융투자가 2,400억 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네. 주가를 거의 다 끌어올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기관들이 또 이제 특히 이제 금융투자에서 들어왔다 그러면은 약간 좀 단기성 자금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들었었나요, 그날? 네, 단체장으로 네, 네. 괜히 좀 안 입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뭐 방어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네. 단기적 낙폭과대에 따른 그런 상승은 좀 노리는 자금이 있을 수 네네네네.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도 자금이 좀 들어왔어요. 오늘은 한 코스피 쪽에서 한 400억 정도 들어왔기 네네네.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수급이 뭐 전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저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나갔을 때 뭐 직전 고점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뭐 흐름은 괜찮고요. 네네. 수급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긴 해야 됩니다. 음.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주목을 좀 끌고 있잖아요. 네네. 환율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외국인들도 버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네네. 네, 환율 급등에 대한 부분들이 또 오늘은 또 살짝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폭 이런 조정했네요. 네. 진정세를 보이게 되면은 외국인들 뭐 이런 수급 동향은 큰 문제가 없을 거고 대신에 이제 이런 그 환율이 계속적으로 급등하게 된다라든지 계속 상승을 더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외국인 쪽에서도 이제 매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부분이고. 네. 다만 이제 그 금융투자 쪽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주가의 상승폭이 좀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쑥 올라간다기보다도 약간의 좀 변동을 좀 보이면서 가는 그런 모양새는 나올 것이다. 그런 정도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지금 1개월 누적치를 보고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샀지라고 제가 오해를 했었는데, 외국인들의 1개월 누적치는 2조 4천억 정도 되고요. 오늘은 당일로만 36억. 본다면 36억 정도 기관에서 많이 들어왔다는 말씀 다시 정정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뭐 외국인도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눈치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금을 회수하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낙폭 과대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끝났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 시총 상해주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전반적인 요건들은 어떻게 보면은 괜찮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뭐 네네. 미국 시장도 이제 분위기가, 이게 미국 시장 분위기가 너무 재밌게 만들어졌어요. 네네네. 뭐라 그러죠? 지난주에 GDP가 3.2%로 뭐 서프라이즈였죠. 네, 3.2%가 나왔는데 이게 뭐 생각도 못 했었던 그런 수치란 말이에요. 3%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네네. 그러면서 재미있는 게 이제 이번 주 내일인가요? FOMC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네네.
이 FOMC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것인가에 이제 주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연준은 계속 비둘기적인 그런 입장을 보였단 말이에요. 어떤 그래서, 네. 측면에서는 슈퍼 비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네네네. 비둘기도 아니고, 뭐, 네네. 초 비둘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네네네. 연준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금리는 올릴 필요가 없다. 네네네. 하지만 미국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 그래도 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적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사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경기가 좋아지는데 물가가 안 올라가는 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약간 어폐가 있죠. 예. 네네네. 근데 지금까지는 뭐 이런 이야기가 좀 통했던 것이 뭐냐면 실제로는 경기 지표가 좋지 않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작년 4분기부터 해서 또 이번 1분기로 연결되는 시점까지는 경기 지표가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네. 뭐 그렇다고 완전히 나쁘다라고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도 적다 뭐 이렇게 해서 금리를 안 올린다 이렇게 결론 내렸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인내심을 발휘하겠다라는 그 금리 인상까지 인내심을 발휘하겠다는 문구를 좀 삭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계속 인내를 해줘야 되는데요. 네네네 이게 네. GDP가 생각보다 너무 뛴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작년보다도 좋게 나온 거, 재작년보다 좋게 이게 한 5년 만에 처음이죠. 1분기가 이렇게 좋게 나온 게. 완전 서프라이즈죠. 네네. 그 거의 뭐 3%대 넘어간 경우를 최근에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실제로 이게 너무 서프라이즈하게 나와버리게 되니까. 네네. 야, 이렇게 되면 그 GDP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내심이란 문구를 삭제하고 연말 즈음에는 이런 그 금리 인상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가 일단 나올 거 예상되고 있어서 이번에 FOMC가 아주 재미있는 그런 투자자들의 그런 그 관점들이 좀 모이는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뭐 별 수 없겠죠. 뭐 이런 시장이 계속 좋아지는 단계라면은 금리 인상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서로 뭐 이렇게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경기 좋아졌어요. 근데 금리 인상됩니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 저점 구간에서 시장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나빴던 국면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뭐 크게 시장에 부담은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게 이거예요.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네. 금리까지 인상이 되게 된다면 우리나라와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저번에 또 이제 말이 많았었던 금리 차이로 인해서 그렇죠, 자금 그렇죠. 유출에 대한 부분을 또 생각을 네. 안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게 이머징 네. 마켓과의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이머징 마켓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자금 유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라면 이 환율이 강세를 보이는 요것과도 지금 연결이 될 수 있는 네네네네. 상황이 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인가 저런 것인가 지금 뭐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지켜보고 네. 생각해봐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OMC를 좀 주목해봐야 되는 그런 이번 주에 있을 빅 이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월 초까지 연결되는 한 주간인데요. 네네네. 정말 또 가장 큰 어떤 문구가 또 강조되고 어떤 문구가 삭제되고 어떤 문구가 더 추가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을 하는데 네.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될 수 있으면 금리에 대한 부분 좀 네. 쭉 인내해 주셨으면 좋겠던 그리고 이게 더 같은데. 주목해야 되는 네, 내용 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GDP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다운됐잖아요, 저희들은. 네. 네네. 여기에다가 이제 호주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통화가 약세를 보이기도 시작했고 뭐 GDP도 뭐 역성장 간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니까 네네네. 이머징 마켓 쪽에는 분위기가 안 좋아서 얼마 전에 우리 금통이 열었을 때는 우리는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고 우리는 인하해버리면 이건 정말 큰일 납니다. 확 벌어지잖아요. 네네네. 네. 지금도 벌어져 있는 상태고 역전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벌어지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약간 주춤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게 네네. 미국의 어떤 동향을 좀 살펴보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야 이거 여차하면 미국으로 떠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좀 기다려봐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네. 우리도 좀 이 부분은 조금 그 주목해서 좀 네네.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금리, 환율 이거 뭐 떼놓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차지하는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우리나라 돈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달러 갖고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그죠? 예,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실 일은 잘 안 한다. 그래서 조금 이게 눈치를 봐야 된다라는 분위기인데, 일단 뭐 시장, 우리나라 시장은 금주는 29일 네. 오늘 월요일인데 산뜻하게 일단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자빠님 말씀대로 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하게 또 실제로 상승이 나왔고, 시총 상위주를 보더라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정부 정책 수혜를 받는 그런 뭐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시총 네. 상위주 굉장히 또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공교롭게도 정말 그 정부가 이제 세 가지 업종을 좀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보면은 그 2%씩 넘어 올라간 업종이 네. 운수장비 쪽, 네. 의료정리, 전기전자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1%대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정부 정책에서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 이제 반도체 쪽이었고요. 네, 비메모리. 그다음에 바이오였고요. 바이오였고. 미래 자동차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 전기전자, 그리고 바이오 얘네들만 이 업종이 지금 2%대 올랐다는 것은 뭔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뭔가 돈이 흐름이 네. 그쪽으로 이제 쏠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은 사실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주목해서 생각해봐야 될 내용이죠. 뭐 정부가 일단은 주도해 나간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맞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정부가 주도해서 정책적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너무 또 과도하게 올라가서 테마를 크게 형성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이런 흐름들은 타고 갈 수밖에 없겠죠. 네. 과거에 그 MB 정부 때 그 원자력 관련한 부분들이 정말 크게 올랐었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네. 그때만 그런데 보더라도 그 테마에도 물려가지고 손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왜냐면 정부 정책이긴 한데 너무 꼭대기에서 하니까. 그때 가장 네. 테마를 많이 탔던 게 아마 보성 파워텍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맞아요. 네네네. 보성 파워텍이 그랬었고, 그게 또 뭐? 이제 그 2009년도였나요? 그 네네네. 10년도였는가 그랬을 겁니다. 그때 전년도 그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초까지 주가를 크게 올렸거든요. 굉장한 상승세였죠. 이거 네. 뭐 줄 상한가가 거의 나왔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때가.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네. 네, 어마어마했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나서 뭐 삼천리자 좀 자전거도 마찬가지죠. 따르는 네. 거였죠. 따르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테마가 정부 정책을 통해서 형성이 되면 굉장히 좋은 건데 문제는 그 너무 높은 자리. 지금 그 정책이 출발할 때 하면 좋은데 네네. 어느 정도 정책에 들어가서 이제 주가가 많이 테마를 형성해서 올라가 버렸다. 그런 자리는 공략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네. 이거는 정부 정책이 밀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뭐 한 2배, 3배씩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기업 가치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요. 네네네. 결국에는 주가는 기업 가치를 향해서 돌아오잖아요. 이게 맞아요. 강아지 이론처럼 기업 가치는 주인, 그 다음에 주가는 강아지. 네. 강아지가 막 그 난리 발광을 치다가도 결국엔 주인 곁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네네. 주가도 그런 식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단기에 너무 올라가서 이제 가치를 뛰어넘은 그런 주가 상승이 나타나면 반드시 그런 자리는 뭐 우리는 거의 대부분 매도라고 이야기해드리죠. 네네네. 네,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들을 주목은 하되 또 거기에 또 너무 심취하시면 또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은 평균 회귀의 원리에 의해서 평균으로 다 돌아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위로나 아래쪽으로나 너무 많이 빠졌을 때 극한의 공포라든지 극한의 탐욕을 부리시면은 투자자를 굉장히 독이 된다라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욕심이 문제예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전체적인 오늘 상황들은 뭐 외인들의 네. 매수세도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받쳐주면서 단기간 또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시총 상위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정부 정책 수혜를 받는 그 업종군들이 조금 더 상승을 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5월달 FOMC에 좀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네, 환율이라든가 금리적인 부분도 조금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어떤 부분이 또 나올지. 그렇죠. 예.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뭐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기도 하고 네네네. 아직 외국인들이 이탈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시장이 이제 흘러가는 대로 그냥 파도에 몸을 맡기고 파도를 잘 재미있게 타시면
뭐 계좌도 쑥쑥 올라오고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시장이 들어서 눌러서 상승했다가 조정했다가 또 이제 4월 중순까지 쭉 상승을 했다가 13일 연속 상승했다가 이제 4월 말까지 또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 또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너울너울 파도처럼 이렇게 넘실넘실 가는 모습들인데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내가 너무 많이 시세가 난 종목, 삼천리 자전거는 앞쪽에서 보여드렸던 보성파워텍 같은 고점에서 놀고 있지 않으신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월요일 주 초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하실 말씀은 그걸로 하면 되겠네요. 마지막에 이제 정부 정책에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는 곳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에 너무 맞서지 말라는 얘기를 부자빠님께서 자주 하시는데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이걸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 같이 해야 되나요? 같이 하죠. 요거는 짧으니까.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아, 제가 뒤에 하는 게 낫겠네요. 맞서지 네. 말라. 맞서지 말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제가 맞서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